하는 건 마음속에 피어나 How is the life 1급을 받기엔 가능한 따뜻한 물시험. 뭐라 해야 되지? 홀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건 물불 가리기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3회 시험 보시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공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능검 가다반 라이브 때 채팅창에 막 이런 평가를 보니까 그래도 작년 마지막 시험 62회보다는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따뜻한 물이었죠. 너무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따뜻한 물에 둥둥둥 떠오르던 바로 그 고구마! 한평 고구마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채팅창에서 논쟁이 일고 이게 지금 뭐냐 대체 막 이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 제가 5회 때 적중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뭐야 고구마 이거 나 아는데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대사 부분도 TMI, 지역적인 사건도 좀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탄탄히 가진 친구들은 합격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 오늘은 63회 한능검에 대한 난이도 분석도 좀 해보고요. 다가오는 64회 한능검의 난이도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한능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열공 응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64회 한능검 대비를 에듀윌 교재로 할 경우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무려 선착순 200여 명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한능검 2주 끝장, 한능검 기본서, 한능검 올기출 문제집, 한능검 1주 끝장까지 이 교재들 중에서 내가 이걸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인증만 해도 여러분들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물불 가리기. 자, 그러면 63회 한능검 그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시험지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다. 다소 까다로운 선지들이 좀 있다. 역시나 좀 따뜻한 물이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자, 실제로 합격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합격률이 이번에는 53.93%가 나왔습니다. 거의 54%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느꼈을 때는 요 정도면 한 49% 나올 만 하거든요. 그런데 54%까지 나왔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이 62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한국사 전반에 대한 좀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건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원자 수는요 93,046명으로 정말 많았습니다. 새해 첫 시험인 만큼 화이팅 해보자 이러면서 많이 응시를 했고요. 지원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결시자 수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기본이 46%예요. 그러니까 한능검 기본 합격률이 오히려 좀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즉 한능검 기본급수도 꽤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작년 엄청난 공포의 시험이었던 그 62회보다는 다소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3회 한능검 어떤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멘붕 오게 했는지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인데요. 자, 이 그림은 궁극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총재 김홍집 나오고요. 궁극기무처가 개혁을 추진했다고 나옵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요. 궁극기무처에서 개혁을 하면 무조건 1차 가보 개혁이에요. 2차 가보 개혁은 궁극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차 가보 개혁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원수부를 두었다. 원수부 광무개혁의 키워드죠. 그 다음에 2번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2차 가보 개혁이 되겠습니다. 3번 음본위제를 도입하였다. 이게 정답인데요. 보통 1차 가보 개혁은 신분제 과거제 폐지, 개국, 연호 사용 이렇게 나왔는데 음본위제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선지가 꽤 까다로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양력을 사용한 거는 을미개혁이죠. 자, 5번 오군형을 이형으로 통합하였다. 요 선지도 아마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올 겁니다. 1880년에 막 개화를 추진하면서 1881년
별개군을 따로 만들면서 구식군인 오군영을 이형으로 축소한 거예요. 그럼 많이 잘랐겠죠, 사람들을. 이때 화가 나서 나중에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5번도 풀어볼게요. 35번은 힌트를 너무 안 줘서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지금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광장에 나와 있는데 가의 동상이 있대요. 이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고 요게 가장 힌트였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 총독부에 야 국권 반환해줘라고 요구서를 이렇게 준다라는 게 아주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유생 느낌이잖아요. 최익현의 제자였던 바로 임병찬입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렇게 줬으며 그리고 독립의군부를 만들었었죠. 이 독립의군부의 의자 생각해서 고종과의 의리, 고종을 다시 올리고 복벽주의를 주장했던 1912년 독립의군부를 만든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이죠.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3번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 통사는 앞을 통자거든요. 박은식입니다. 자, 4번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였다. 이인영이죠. 자, 5번 논설 단연보국체를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요거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 단연보국체를 쓴 인물은 자, 황성신문에 실은 것인데요. 장지연입니다. 이 단연보국체는 장지연이라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그 화제의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보시계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요. 오늘 오후 2시경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바로 1970년 겨울에 일어났던 전태일 분신 사건인데요. 박정희 정부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풀 수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빨리 고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합니다. 저임금 정책을 하면 노동자들이 힘들었겠죠. 그 노동운동이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고요. 저고가 정책이라는 건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농산물 가격을 국가가 제 값을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저렴하게 푸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1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구마를 1,000원에 사기로 했어.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냥 800원에 살게. 말도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입니다. 3년이 걸렸어요. 보상받는데. 1976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박정희 정부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은 재개발이 막 붐이 일면서 야, 너네 경기도 광주에 가면 지금 일자리도 있고 집 다 지어놨어 라고 해서 가봤더니 뭐야, 화장실도 없어.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거야. 장난해?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던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왕은 바로 전두환 정부 1980년대죠. 그 다음에 3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난 것이죠. 5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전두환 정부 때 1980년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동 문제, 농민 문제 요거 연결을 했으면 1번으로 푸셨을 거예요. 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왔던 선지입니다. 어려웠던 거 여러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현대사의 지역적인 사건을 좀 공부해야겠죠.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막 채팅창에서 그 가다반 라이브 때 막 불만이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 두꺼운 입술을 찾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이다.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가치가 높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막 많이 화가 났죠, 여러분.
뭐야 대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1번은 너무 유명한 석굴암 본존불상이잖아요. 1번은 통일신라 빼요. 자, 2번은 좌상이긴 좌상인데 많이 삐딱하게 앉으셨죠. 약간 되게 힙해 보이게 앉으셨잖아요. 2번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고려불상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금동관음보살 좌상인데요. 약간 삐딱하게 앉았다 그러면 고려. 그 다음에 3번은요. 검게 좀 녹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까맣죠. 철불이에요. 하남 하사창동 철불로 이것도 고려의 불상이긴 하지만 부석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짝다리를 이렇게 지었죠. 요거는 반가사유상이라고 합니다.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요. 사유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이 바로 부석사 소조 아미타요의 자상입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요의 자상은요. 뒤에 광배가 파이어 느낌으로 광배가 이렇게 불타오른 것처럼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석굴암 본존 불상하고 좀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승했다라고 하거든요. 1번하고 좀 비슷하죠. 요거는 좀 여러분들 그림으로 익혀줘야 됩니다. 요거를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요. 많은 문화재 사진을 보고 요거는 통일신라, 요거는 고려, 요거는 부석사에 있는 거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의 생소한 선지까지 한번 살펴보는 생선잡기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있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역시나 통시대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 시대를 묻는 통시대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료는 강화됐습니다. 이 현대사의 TMI, 지역적인 문제가 꽤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문화재 문제가 다소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8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페이스를 쭉 유지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두 번째 시험 바로 64회 한능검의 난이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담이 좀 돼요. 내가 무슨 월드컵 전문어도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하기에는 견딜 만한 정도의 따뜻한 온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3회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한능검에서 나왔기 때문에 면역이 생겼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뜨거워 이러지. 좀 이제 익숙해지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자주 가는 온탕 정도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에듀윌 한국사에는 한능검 심화 무료 강의부터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정리한 5분 출제 예언까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만한 그러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가 D-2 적중 예언 때 제가 콕콕 다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 한능검 합격에 우연은 없었어요, 연진아. 멋지다, 일급! 이제 여러분 한국사 공부 의욕이 막 솟아오르시나요? 막 파이어!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열공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다가오는 64회 한능검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물불가리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